다 FOMC를 앞두고 시장이 정말 바짝 긴장했죠. 다들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분위기였는데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짙은 안개 속에서도 유독 반짝반짝 빛을 발하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2월 9일 시장 마감 상황을 샅샅이 뜯어보면서 이 경계심이라는 커튼 뒤에 어떤 기회가 숨어 있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안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오늘 제가 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고요. 모든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특정 종목을 사라, 팔아라 이런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순서로 시장을 펼쳐볼지 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오늘은 시장의 하루를 마치 한 편의 이야기처럼 따라가 볼까 합니다. 먼저 핵심 숫자들로 오늘 시장의 표정이 어땠는지 딱 보고요. 그리고 나서 왜 그런 표정을 지었는지 그 배경이 된 거시적인 변수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는지 업종별로 웃고 운 이야기를 들어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최종 전략까지 야무지게 챙겨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숫자로 보는 오늘 시장. 복잡한 설명 다 빼고 오늘 시장의 체온이 어땠는지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들부터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표정을 보니까 좀 아리송해요. 코스피는 0.41% 빠지면서 한숨 돌리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은 또 0.14% 오르면서 나는 괜찮아 하는 것 같았거든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간 거죠. 근데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1,470원대라는 거. 이게 계속 시장 발목을 잡는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수급인데요. 외국인들이 무려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시장에 막 던졌거든요. 지수를 완전 누르려고 작정한 것처럼요. 근데 이걸 개인하고 기관이 합심해서 전부 다 받아낸 겁니다. 와, 정말 같은 시장을 보면서도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방금 보신 것처럼 외국인은 팔고 개인과 기관은 샀단 말이죠. 이 선택 왜 이렇게 갈렸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야를 좀 더 넓혀봐야 합니다. 시장 전체에 영향을 준 글로벌 요인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근데 하루 만에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조심스러운 태도로 돌아선 걸까요? 그 뒤에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먹구름이 슬금슬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짓눌렀던 그 먹구름의 정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제일 큰 건 코앞으로 다가온 FOMC 회의였죠. 다들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잠잠하던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고 유럽 중앙은행 쪽에서도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이 터져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그냥 확 얼어붙어 버린 겁니다. 특히 유럽 중앙은행 ECB의 이사벨 슈나벨 이사의 이 한마디가 시장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었어요. 다음 조정은 금리 인상일 것이다. 이 얼마나 단호한 발언입니까? 이건 글로벌 투자자들한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긴장 늦추지 마라 하고 강력한 경고를 날린 거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시장 전체가 좀 쉬어갔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같이 누워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안개 속에서도 유독 혼자 반짝반짝 빛나는 업종들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부터가 진짜 재밌습니다. 오늘 시장의 승자와 패자는 과연 누구였는지 그 엇갈린 희비를 아주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치열한 눈치 게임 속 순환매 장세라고 말하고 싶어요. 눈이 정말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이쪽 업종으로 쏠렸다가 휙 빠져서 저쪽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웃는 쪽이랑 우는 쪽이 너무나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보시면 조선, 제약바이오, 풍력에너지는 오늘 완전히 주인공이었고요. 반면에 그동안 시장을 멱살 잡고 끌고 가던 우리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는 잠시 벤치에 앉아서 쉬어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승자, 단연 조선업입니다. HD현대가 무려 3조 원짜리 인도의 새로운 조선소를 짓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초대형 뉴스가 터졌어요. 이게 정말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됐죠. 이 소식 하나에 HD현대중공업이 거의 6% 가까이 급등했고요. 삼성중공업도 관련 프로젝트 수혜를 입을 거라는 기대감에 4% 넘게 오르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로 사들였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의 열기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요. 미국 국방수권법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을 딱 전향하는 이른바 생물보안법이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의 빈자리를 우리 기업들이 차지할 수 있겠구나 하는 반사수의 기대감이 그야말로 폭발한 거죠. 외국인들이 정말 무섭게 사들였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는 10% 넘게, 삼천당 제약도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자, 오늘의 세 번째 생자는 바로 풍력에너지입니다. 이건 바다 건너 미국에서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날아왔기 때문인데요. 트럼프 행정부 때 막아놨던 풍력 발전 프로젝트 중단 명령을 미국 법원이 그거 무효야 하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멈췄던 미국 프로젝트들이 다시 시작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 살아나면서 SK트닉스, LS 마린솔루션 같은 관련주들이 손잡고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시장의 대장이었던 우리 반도체는 오늘 좀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너무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게 일단 부담이었고요. 또 오픈AI가 곧 새로운 모델을 공개한다는데 이게 오히려 기대감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계심, 뉴스에 팔자 심리도 작용한 것 같아요. 간밤에 엔비디아는 좋았는데 그 따뜻한 바람이 우리 시장까지는 미처 닿지 못하는 좀 아쉬운 모습이었죠. 정말이지 엔비디아는 신나게 파티를 하는데 우리 K반도체는 초대장도 못 받은 것 같은 그런 씁쓸한 하루였습니다. 글로벌 대장주랑 우리 증시가 따로 노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2차 전지랑 자동차 업종도 찬바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투자 의견을 낮췄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차 전지 섹터 전체가 좀 위축됐고요. 자동차는 JP모건에서 아직 로봇에만은 시기상조다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게 결정타였어요. 어제 난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이 그냥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장을 입체적으로 한번 쫙 훑어봤습니다. 숫자부터 거시경제 그리고 업종별 흐름까지 짚어봤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을 위한 최종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 바로 이 순환매 정세입니다. 시장 전체가 가자 하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이 특정 테마, 특정 업종으로 확 쏠렸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현상이 아주 뚜렷했다는 거죠. 이런 시장에서는 오르는 놈, 내리는 놈이 정말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을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 일단 기대를 조금 내려놓고 코스피가 당분간 3,900에서 4,200 사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라는 현실을 인정하는 게 마음 편합니다. 둘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계속 지켜봐야 해요. 어떤 업종으로 수급이 몰리는지 정말 끈질기게 추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이미 막 20%, 30% 오른 종목 보고 나도 타야 하나? 하고 섣불리 뛰어들지 말자는 겁니다. 추격 매수는 정말 조심 또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시장의 모든 관심은 FOMC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가 걷히고 나면 과연 시장의 진짜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 잠시 쉬어갔던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다시 왕좌를 되찾을까요? 아니면 오늘 새롭게 떠오른 조선과 바이오가 그 자리를 꿰채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주식으로 세상 이해하기였습니다.